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의 유명 기업과 또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쉽고 안전한 암호화폐 지갑을 모토로 하고 있는 비트베리의 장성훈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 처음 뵙는 거니까 간략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트원의 대표 장성훈이고요. 현재 루트원은 비트베리라는 쉽고 안전한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루트원이라는 회사는 현재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자회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비트베리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비트베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갑과는 좀 다르게 네.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지갑을 이제 모토로 개발을 했고요. 복잡하게 개인 키를 스스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이제 비트베리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네. 사용자분들은 쉽게 카카오 계정이나 구글 계정 같은 기존의 소셜로 이제 로그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송금을 할 때도 복잡한 주소로 송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화번호 기반으로 송금을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이 들어봤던 간편 결제와 또 연결이 되는 네, 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이 비트베리는요, 이제 장성훈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루프원 소프트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저희 그 루트원 소프트라는 회사는 저희가 처음 만들 때는 그 크립토 뱅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이제 만들었어요. 네. 암호화폐라는 것이 거래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이게 된다면 네. 이런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비스도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예, 현재 비트베리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꾸준히 이제 발전을 해 나갈 거라서 네. 예, 지금 모습의 이제 비트베리와 내년의 모습은 매우 달라져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장성훈 대표께서 비트베리를 통해서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 행보를 한번 좀 짚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블록체인 업계까지 발을 디디게 되셨나요? 예, 저는 과거 이제 2011년에 로티폴이라는 소셜 커머스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네. 그 창업한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1년 정도 후에 카카오에 이제 인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핸드폰에 설치하고 계실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택시 같은 서비스의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네. 이제 카카오를 나와서 다시 처음에 이제 로티폴 창업했던 친구들끼리 다시 한번 회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루트원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또 블록체인도 사실 분야가 상당하잖아요. 그중에서 또 암호화폐 지갑에 왜 특화가 되었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비트베리 개발 동기 그리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저희가 처음 이제 회사를 친구들과 두 번째로 이제 만들었을 때 네. 과연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해야 사회적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사업적인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 아닌 인공지능 쪽을 많이 봤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봤어요. 네. 이제 창업자들끼리 과연 어떤 걸 하는 게 옳을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하나의 의견을 모아지지 않아서 그럼 회사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누자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게 됐고 네. 저 같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회사 루트원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를 만들어서 네. 블록체인 중에서도 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2017년 말에 이런 고민을 시작했었는데 사실 2017년 말에는 이미 업비트라는 이미 훌륭한 거래소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거래소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냥 경쟁을 한다는 게 사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거래소가 아닌 그 다음에는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서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중요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쓰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갑 네.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갑 서비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기여, 공익적인 목적에 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 같은 실사용자들은 그러면은 비트베리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플로펜 내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또 실사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트베리를 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지갑을 사용했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서비스를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잡한 키를
이제 제공을 받고 그 네. 키를 어딘가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어 단어로 된 니모닉을 적어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 그 그쵸.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비트베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계정이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한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전화번호 인증만 한번 받으시면 바로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생성이 돼서 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친구들에게 송금을 할 때도 복잡한 주소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화번호 기반으로 연락처 네. 기반으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쉬운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혹 그런데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 해킹 사건들에서 사실 거론이 계속되고 있는 게 보안인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지갑을 또 제공하고 계신 만큼 비트메리만의 좀 보안에 관련된 해법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암호화폐 지갑 결국에는 어떤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례로 사실 작은 스타트업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면서 키 관리를 직접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네. 사실 보안 쪽으로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했던 방법이 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출시 이후에 단 한 번도 해킹이 되지 않았던 네. 거래소인 업비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제 크립토 뱅크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네. 업비트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당연히 그냥 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업비트의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업비트의 노하우를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고 네. 그렇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바로 이제 두나무의 자회사가 되어서 네.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업비트 지갑팀의 이제 보안 노하우를 받아서 비트베리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정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수정된 코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 집단인 티오리에서 코드 검수를 정말 한 줄 한 줄 받았어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되게 탄탄하다라는 검증을 저희가 티오리 측에서 받았고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핫 월렛, 그러니까 거래소 형태의 핫 월렛 방식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최대한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대부분의 자산을 콜드 월렛으로 따로 인터넷이 끊겨 있는 곳에 따로 보관을 합니다. 콜드 월렛.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의 키워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올해의 키워드가 송금과 결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암호화폐 지갑도 그와 관련해서 참 많은 곳들이 또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베리만의 좀 차별점 혹은 강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한가요? 네, 비트베리가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지갑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매우 차별화된 포인트가 바로 키 관리를 사용자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키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용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내부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 옮겨지는 그 거래 내역을 느린 온체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프체인 방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말이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비트베리 회원간 송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되고요. 이게 네. 온체인으로 하면 거의 한 10분에서 뭐 30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정말 1, 2초 만에 바로 송금이 가능하고 네. 또 온체인에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스비라든지 하는 그런 수수료가 매번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제 비트베리를 사용하고 비트베리 내에 있는 회원들이나 서비스 간의 이제 전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비가 전혀 들지 않아서 수수료를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송금과 또 수수료가 무료인 점이 참 접근성을 넓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데 이제 비트베리가 지난해 9월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현재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참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비트베리도 그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어 오셨고 지금 현재 비트베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네, 비트베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 기획했던 의도가 크립토 뱅크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네. 즉 일반 사용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네. 사실 저희가 9월, 10월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때 시장 상황은 이미 많이 되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많은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이 그쵸. 있었고 네. 사람들이 과연 블록체인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하면서 예. 많은 관심이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크립토뱅크가 과연 동작을 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찰나에 예. 모스랜드라는 프로젝트 팀을 만나게 됩니다. 네. 모스랜드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AR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거기서 제안했던 건 이제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지갑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다. 이걸 비트베리와 연동을 하면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모스랜드와 함께 일반 사용자용이 아닌 기업용 API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됐고요. 네. 사실 이게 꽤나 이제 성공적으로 동작을 해가지고 이제 모스랜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저희와 함께 API를 연동해서 네. 이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먼저 좀 현재 비트베리에 설계된 로드맵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비트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는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ERC20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모든 메인넷을 다 지원하지 않다 보니 사용자분들께서 더 많은 메인넷을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넷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메인넷 업체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미 정해진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두나무의 루니버스, 네. 그리고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그리고 아이콘 재단의 아이콘 이 메인넷들은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네. 해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오스와 이제 트론 이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 제외하면 ERC20 기반 토큰들이 또 앞으로 또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실사용 또 활성화 측면에서도 주로 언급되는 것이 결제와 관련된 부분인 게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업계에서도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트베리 향후 계획에도 결제와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또 로드맵 안에도 포함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물론 저희가 암호화폐 지갑이고 사용처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결제 쪽도 상당히 저희가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제라는 것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네. 이제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로 되는 결제가 있고 암호화폐로 시작해서 끝으로는 이제 법정화폐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결제도 있고 네. 또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결제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결제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모든 것을 다 비트베리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까지의 결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미 비트베리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 그것이 아닌 이제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됐을 때 원화로 바뀌어서 정산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업체들과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 비트베리의 파트너십은 어떤 상황인지 또 고객사들과의 관계 또 이런 것도 들어보고 싶은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자회사다 보니까 네. 이제 업비트하고도 협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거래소 연동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업비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래소들과도 저희가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산을 보관하는 서비스니까 보안 쪽으로 많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보안 업체들과도 이제 긴밀하게 이제 실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파트너사, 특히 고객사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파트너사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이제 적용을 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인데 네. 그런 회사분들에게는 이제 본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 지갑과 관련된 부분은 비트베리와 연동을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거 고객들은 이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비트베리를 썼을 때 앞으로 어디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나? 확장성? 네네. 이 부분도 궁금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비트베리만 설치해 놓고 있으면 비트베리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베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거래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있고 내가 이제 호가를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간편하게 그냥 나는 이 토큰을 지금 사야겠어
아니면 그냥 지금 시세에 팔아야겠어. 이런 단순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간편 이제 구매나 간편 판매 기능을 이제 넣을 생각이고요. 아, 그리고 또 비트베리 내에서는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연동되어 가지고 비트베리 내에서도 현재는 지갑만 보이긴 하지만 네. 추후에는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보여주는 뎁 브라우저까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비트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비트베리를 통한 수익 창출은 또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 주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사실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봤던 팀이기 때문에 네. 모바일 서비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서비스에서 바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과금을 하는 형태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메신저 쓸 때마다 여러분이 돈을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똑같이 저희도 일반 사용자분들에게는 이제 돈을 받거나 할 생각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비트베리 내에서 수수료를 내면서 이렇게 송금하거나 이런 경험을 최대한 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어쨌든 회사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수익 창출 쪽은 주로 기업 쪽으로 저희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용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블록체인 인사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트베리를 통해서 꿈꾸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비트베리를 통해서 꿈꾸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사실 실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적용되고 네. 실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런 생태계를 저희는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비트베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세상이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은 개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이고 매력적인 철학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메꾸는 게 저희가 비트베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베리의 최종 목표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루트원 소프트가 크립토 뱅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화폐가 어떤 일종의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는 그날이 올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비트베리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자산은 비트베리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고 보관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베리의 장성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